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위생관계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한 정보는 OOT를 참고하시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 보시는 거냐 그러면 745페이지 봐보세요. 위생관계법규는 공중위생관리법 있죠? 그 다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감염병 예방법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먹는 물 관리법, 폐기물, 하수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됐는데 이 법에 관해서 뭐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아마 이론 시간에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우리가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 평균 60점 돼야 된다. 그런데 40점을 면하는 방법들은 수업 진행 중에 얘기한다 그랬던 거죠. 그럼 지금 얘기를 잠깐 40점을 면하는 거를 이게 이제 정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봐도 되고, 이런 게 국가고시는 60점 맞고 4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락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위생관계법규에는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 있죠. 공중위생관리법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었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2016년 우리가 3월 달에 바뀌어서, 아니 3월이 아니고 우리가 9월 달에 바뀌어서 12월에 바로 시험에 들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감염병이 있지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그 긴 문장을 감염병 예방법 이렇게 해요. 세 번째는 식품이 있죠. 네 번째는 먹는 물이 있고, 다섯 번째는 폐기물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뭘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은 모르면 대장이 다 누구냐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관여하는 거예요. 공중위생관리법과 감염병과 이건 조금 써야 돼. 감염병과 식품 이것들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식품도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했었어요. 근데 식품 사건이 크게 나고 나서 군번총리 소속으로 갔거든요. 따라서 이건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저장의 대장인데, 요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있고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라고. 그럼 보건복지부가 다 하기 때문에 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히 여기 공중위생관리법은 시험에 가서 모를 때는 다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은 돼요. 위생사 시험은 누가 실시하는 거냐? 그럼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험 출제에 관한 여러 가지 뭐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소라든지 이런 거 공지하는 거 누가 된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위생사가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큰 벌을 내려야 되거든요. 취소한다든지 이럴 때는 큰 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관한 거를 누가 청문을 하느냐. 청문이라는 건 이따 보나겠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유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유를 들어봤을 때 이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처벌할 이유가 아닌가 이런 걸 들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리고 만약 잃어버렸다가 다시 재면허 받는 것도 누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우리는 다 모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25문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대충 한 5문제씩 난단 말이에요. 5문제씩 나고, 그런데 하수도법 같은 경우에는 1문제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5, 6문제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따 보라니까.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다 보건복지부 장관 찍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법에서는 날짜가 90이나 30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이니까 법이 어렵지 쉽단 말이에요. 요것이 하나의 요령이에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병 같은 것들을 공중보건하고 연관된다 그랬었잖아요. 질병을 이제 우리가 장기 변화가 있고 순환 변화가 있었지요. 그럼 그 주기적으로 발생할 때 예방접종약이 필요하잖아요. 예방접종하려고 그러면 그럴 때 약을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건에 관해서 가장 대장이 그러니까 누구라 그랬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럼 계획 생산 누가 하는 거냐?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중보건학에서 먹는물 관리법에 근무 못하는 사람이 요가서 하는 건데, 상대부수, 파라테부수, 세균성 이질이죠. 그럼 이런 검사 어디서 한다고 내가 거기 공중보건에서 보건소 하는 일 쭉 할 때 보건소 그랬죠. 보건소란 말이에요. 그럼 보건소는 어디다 두는 거예요? 공중보건학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군구지요. 그럼 시군구에 있는 사람이 시는 시장, 그 다음에 구는 뭐예요? 군수,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시니까 특별시 밑에 누가 있는 거냐면 각 구청이 있지요. 구청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방접종.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랑 접한 것은 우리랑 실제 접한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법에서 가장 대장이 할 것 같다, 어떤 규칙이라든지 큰 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의 대장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두 개가 누가 대장이냐 그러면 보건복지부예요. 복지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지부 장관 이러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은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법이에요. 한자시반서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에요. 그럼 이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다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식품에 대한 표시라든지 이게 실기도 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전에 쭉 나와 있거든요. 공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규격집이에요. 식품공전. 이런 것들은 누가 편찬하는 거냐? 여기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에요. 그 다음에 해썹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원료부터 나중에 소비자 입에 들어올 때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 누굴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것 같은 거, 뭐 술집 같은 거, 이런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식품위생에서도 할 거고 법에서 비슷해요. 우리가 보게 되면 허가예요. 허가는 엄격한 거고 신고는 조금 덜 엄격한 거고, 등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가되는 것이 있어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과 그 다음에 뭐가 식품조사 처리업. 그래서 양파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방사선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그러니까 방사선을 쪼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는 거예요. 그냥 양파 같은 것들을 그냥 생으로 보관하다 보면 우리가 시골에서 캐서 보관하게 되면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 기준치 이하에서 방사선을 조사해요. 그럼 엄격한 거기 때문에 방사선은 잘못 거기 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되면 우리한테 올 수가 있죠. 따라서 이건 엄격하기 때문에 허가예요. 누가 허가할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다음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우리가 매일 사람들 보게 되면 어디 가서 갔다 왔네, 이런 것들 있죠. 이러면 우리와 접하기 때문에 허가는 허가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예요. 나머지는 다 신고고, 등록은 이제 우리가 식품첨가물이 아니고 식품첨가물 이런 거 몇 개만 넣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먹는 물은 먹는 물과 폐기물 하수도는 대장이 환경부예요. 환경부라고. 그럼 환경부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환경부 장관. 그래서 먹는 물에 대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납은 0.01, 아직 안 했지만 거기 환경위생할 때 법에 가서 할 거다. 납 같은 거, 납과 비소와 그 다음에 시안 연결시켜서 해오는 거죠. 0.01 ppm 이꼴 0.01 mg/L 이런 것들을 기준치. 그 다음에 우리가 THM 총티라노메탄은 0.1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어떻게 잔류염소, HOC에 유령 잔류염소 그러죠. 그거는 4.0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다 누구 소관이냐 그러면 환경부 소관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대장이 결정하는 거죠. 누가 정하는 거라고 기준치 같은 거? 환경부 장관. 이렇게 보면 돼요. 식품에 관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여기에 대장, 먹는 물과 폐기물과 하수도는 환경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같은 거 처리는 미화노 아저씨들이 가지요. 근데 그 봉투에 보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에선 또 명수가 나오거나 그러면 다 50명이에요. 여기 집단급식소 몇 명이 먹는 걸 얘기해요? 50명.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먹는 물에서 우리가 예외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폐기물도 처가야 되는데 안 처가는 것은 몇 명 가구 이하인 건 안 처가요. 50가구 이하 폐기물. 여기에 하수도 가면 분뇨도 있거든요. 분뇨도 몇 사람 이상 이하인 것은 안 처가요. 50명. 그 다음 먹는 물에서 공동우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샘물 같은 거, 옹달샘물 같은 거 있죠. 50명 이상 먹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또 관리해야 돼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외로 법이 처음에 여기 공중위생법 할 때는 어렵지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갔을 때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잘 귀담아 들었다가 숙지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그 시험에 갔을 때 불안하면 그거를 생각하시라고요. 요게 하나의 요령이고요. 그런 다음에 법에는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용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동그라미 2를 내가 이제 1항 찾아라 그러면 1항이 뭔가 이거예요. 동그라미 2를 1항이라고 읽어요. 동그라미 2를 뭐라고 읽어요? 2항. 그럼 내가 1항을 봐라, 2항을 봐라. 줄도 다 쳐놨으니까 졸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강조하는 것들을 중요 표시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1항이라는 건 동그라미 2를 뜻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는 뭐라고 읽어요? 2항. 그럼 내가 2항을 봐라, 3항을 봐라, 이렇다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법 몰라요. 이 법은 의외로 생활 속에서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있는 거냐면, 만약에 지금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이나 이런 데 가서 법제처 들어가 보세요. 법제처를 이제 들어가면 법제처에 가서 여기 이제 들어가라는 데로 들어가면 돼요. 폰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들어가고 법제처 종합법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PC로 들어가면 법제처 치고 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세 자씨만 쓰면 돼요. 공중위생 이렇게 쓰면 거기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중간에 한 번 더 알려줄게요. 그래서 평상시 때 우리가 법은 맨 첫 번째 어렵지 비슷비슷해요. 그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세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이런 걸 보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에서는 1점을 1호랑 읽어요. 그럼 2점을 뭐라고 읽어요? 2호지요. 3점을 3호이요. 다음 각과 같다는 것은 뭐가 되는 것이냐면 1점, 2점, 3점, 4점의 이 내용을 뜻하는 거예요. 법에서 다음 각과 같다 이러면서 거기서 뭐 누가 정했다 이런 것들은 1점, 2점, 3점, 4점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 법에서는 가나다라가 있어요. 가는 감옥이에요. 나는 그럼 뭐라고 읽겠어요? 나목. 다는 다목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설명하다가 다음 강목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라 막대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보게 되면 법을 볼 줄 모른단 말이에요. 법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용어정의고 그런 다음에 또 있지. 어떤 게 있는 것이냐 그러면 쭉 읽다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내가 공중위생 관리법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 관리법이 있죠. 관리법이 있다 그러면 요게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시행령이에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일치한다고요. 그럼 요거로다가 예를 들면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를 테니까 감염병 예방법에서 공중보건학에서 1군, 2군, 3군, 4군 이런 거 배웠지요.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을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을 이제 해보자고. 감염병 예방법에 우리가 앞에서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했어요. 감염병 예방법이 있으면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법에서는 제1조가 있어요. 제1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목적은 왜 만들었나 이거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2조 같은 경우에는 제2조에는 용어정의가 있어요. 용어정의가 있다고.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중보건학에서 1군은 어떻고 2군은 어떻고 이런 것들 용어정의예요. 그럼 이제 쭉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항에 쭉 설명하다가 뭐라고 돼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제1군은 예를 들어 제1군 1군 그 다음에 뭐 쭉 2군 이러다가 예를 들어 제5군 같은 것들이 쭉 있다가 여기서 설명 못하겠으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 쭉 해가지고 여기 감염병 예방법의 대장은 누구예요? 보건복지부예요. 따라서 부가 있다는 것은 부서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령을 정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아들어야지만 내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말이 있을 거라고. 보건복지부령이다 정한다. 그 다음에 쭉 얘기하다가 또 보세요. 또 설명 못하겠으면 쭉 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잘 들어보시라고. 대통령령은 지금 법 2조 1항에서 설명을 못해서 했으니까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시행령이가 설명됐다는 거예요. 그럼 시행령도 제1조가 있고 또 2조가 있고 3조가 있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1조, 2조, 3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3조에 1항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법 2조 1항 여기가 예를 들어서 2호라 그러면 2호에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3조의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법 2조의 이 2호 내용을 봐야지만이 이해간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있냐고. 무슨 소리냐 그러면 대통령령을 이게 그럼 빨간색을 한번 쳐봐봐. 빨간 거 파란 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법 2조에서 잘 들으라고 이걸 알아야지만 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운다고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법 2조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용어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군이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보게 되면 2항이 있다고 쳐봐. 그럼 2항에서 여기 2항이 있고 쭉 가다가 1점, 2점이 막 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여기 2점이 뭐라고 읽어요? 2호죠. 2호란 말이에요. 2호에 쭉 하다가 뭐라고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못하겠으니 이 내용을 어디가 부연 설명됐다는 거냐 그러면 시행령에 가서 됐다는 거예요. 그럼 시행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조가 있고 2조가 있고 쭉 있는데 3조에 가서 제3조에 가서 근데 반드시 3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3조에 가서 3조에 뭐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법 2조죠. 법 2조 2항
2호에서 대통령령이라는 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썼냐 그러면 법 2조 한 자씩 쓰고 법 2조 2항이죠. 2항 2호지요. 2호에 대통령령이라는 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법 2조의 2항의 2호 내용과 그 다음에 시행령 3조의 2항 내용을 같이 봐야지만이 이해가 간다고요. 요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여기 있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어떤 거랑 일치하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 시행령이죠. 시행령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 앞뒤 맥맥이 여기서 설명을 하다 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여기 설명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을 읽어봐야지만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도 더 모르겠으면 별표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별표가 아니고 별표가 숫자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몇 년 전, 한참 전에 30년 전에 별표를 찾으려니까 어떤 애는 못 찾고 앉았는 거예요. 이 별표가 아니고 거기 가면 이제 쭉 부수적인 것들 하기 위해서 별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별표 1, 별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같이 봐야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예를 들어 쭉 하다가 3호에 예를 들어서 3호에 쭉 설명하다 못하겠으면 우리가 같은 그 부서에서는 부서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관련된 부서는. 그럼 여기서는 보건이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에 또 들어보세요. 법 2조 2항 3호에 있는 내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시행규칙에 있다는 거예요. 시행규칙도 1조가 있고 2조가 있고 3조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쭉 있다가 5조에 가서 법 5조에 가서 제5조에 가서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이 돼 있는 것을 여기에 부연 설명이 법 2조 2항 이거 2항이잖아. 2항에 3호에 보건복지부령이라는 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라고. 시행규칙에 있는 5조에 있는 이 내용과 이 내용 노란 거로 친 걸 같이 봐야지 이해 간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법을 보다가 시행령을 몇 조를 찾으시오. 몇 조를 그 다음에 시행규칙 몇 조를 보시오.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법을 이해가는 거예요. 그냥 법은 법대로 보고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보고 시행규칙은 시행규칙대로 보면 백날에도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설명이 다 안 됐는데 그냥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법은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목적이 있죠. 요 목적에다가 요 제1조 이렇게 되면 요거를 형광펜으로 쳐보세요. 요 목적만. 그리고 나머지 1호, 2호 이런 것들은 묶어서 보세요. 그럼 의외로 잘 들어와요. 형광펜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내가 시범으로 한번 보여주면 이걸 내가 학교에서 법을 30년 이상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법이 내용이 많아서 상당히 뭐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어. 보세요. 카메라가 비춰지나 봐봐요. 여기 내가 지금 오른쪽은 여기 보라고 비춰져요? 청색으로 쳐졌지요. 청색으로 쳐졌잖아요. 제목에. 근데 이쪽에 본인들 볼 때 오른쪽은 분홍색으로 쳤지요. 그럼 이것은 똑같은 페이지에 있는 걸 내가 본 건데 이쪽 본인들이 볼 때 이쪽은 일명 법에 대한 조항을 내가 뭘 친 거냐 그러면 여기서 제목을 형광펜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뭐로 쳐놨어요? 분홍색으로 쳐놨지요. 요렇게만 어떤 학생은 내용까지 전부 형광펜으로 치던데 내용 같은 경우는 형광펜을 너무 치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줄도 다 쳐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1호 같은 걸 내가 묶어놨죠. 이렇게 묶었잖아요. 요렇게 하면 의외로 잘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중요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본인이 별표 치고 따라오면 금방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의외로 만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게 되면 안 들어와요. 그러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목만 형광펜으로 치다가 만약에 특이한 것 같은 경우는 중간마다 사람들 취향마다 형광펜을 조금씩은 쳐도 되는데 다 형광펜을 치면 정신줄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난 항상 법은 옛날부터 녹색을 연두색을 치고 그 다음에 영은 분홍색을 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다른 색으로 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컬러풀하기 때문에 의외로 잘 들어와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다 이 경험에서 노하우 알려주는 것인가 잘 따라오시고.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고 형광펜 안 가져왔으면 집에 가 치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745페이지에 있는 거 받고 746페이지를 그러면 이제 대충 법에 대한 것들을 부연 설명을 했고요.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6페이지 보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있지요? 그럼 1회 공중위생관리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748페이지에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있지요.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749페이지 보게 되면 밑단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있지요.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중위생관리법은 지금 페이지가 작기 때문에 짧단 말이에요. 짧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감염병 예방법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감염병 예방법은 거의 본문을 써놨어. 원문을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공중위생관리법과 우리가 겸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형광펜을, 아니야, 형광펜도 가져오지만 이렇게 요걸로 붙여와요. 포스트잇을 하나씩 붙이라고. 그럼 의외로 법에 있는 거, 시행령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자고.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그리고 이 프린트는 이제 여기서 추가된 건데 작년에 추가된 걸 더 줬으니까 조금 이따 볼 것이고 일단 끝나고 나서 볼 거라고. 그럼 공중위생관리법은 첫 번째 목적 보세요. 목적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리고 참 법은 2018년 시행이면 2018년 6월 31일까지 바뀐 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6월 30일 기준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개강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 뭐 9월달, 7월달 이후에 바뀐 건 시험에 안 나니까 이것을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5월판, 뭐 4월판 이런 것들은 옛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8년 위생사를 국시원에서 출제한다 그러면 2018년 6월 30일까지 바뀐 건 나고 그 이후에 7월 8월 바꾼 건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그래서 거기 2018년 6월 30 기준이 그거예요. 첫 번째 목적 보세요. 목적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럼 공중위생관리법을 왜 만들었냐 이거죠.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영업 위생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위생 수준을 향상, 그럼 규정하는 거죠. 위생관리에 관한 여러 사람이 있는 위생관리를 하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생 수준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또 가만히 읽어보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2016년 전에는 이것이 별도로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 우리가 보게 되면 3월 달에 이게 어디로 가냐, 9월부터 시행이구나. 9월부터 우리가 이용원이 남자들 머리 깎는 거죠. 미용실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 머리 하는 곳이죠. 세탁소, 이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있는 법이 공중위생관리법이에요. 목욕탕 이런 거에 있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인데 위생사관리법이 글로 몇 개 이렇게 들어갔어요. 흡수됐다고. 그러니까 공중위생관리법이 위생사를 흡수해버렸단 말이에요.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지금 일로 흡수된 지가 2년밖에 안 됐죠. 1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따 하겠지만 위생사는 다 누가 주관하는 거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그런데 청문 같은 것도 보건복지부 장관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건데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내가 보니까 안 맞게 돼 있더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가 뭐가 돼? 영업의 위생관리 등 이런 것들, 영업의 위생관리 등이라는 것은 이용원, 미용원, 미용실 이런 것들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6조 2 면허가 있지요. 위생사 면허. 위생사 면허는 첫 번째 1항 보게 되면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래요. 그럼 다음 각호라는 것은 1호부터 3호까지 뜻하는 거죠. 1호부터 3호까지 묶어서 이제 줄치고 내가 강조하는 것들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1호부터 3호까지 집에 가서 이렇게 심심하면 줄대고 하나씩 줄쳐보시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시험, 일명 위생사 국가시험이죠.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누구의 면을 받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증여피셔 드시고, 그럼 누가 지금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전문대학에서 네 번째 줄에 보건위생을 우리가 이수한 사람, 이수와 졸업은 틀리죠. 그러니까 이수라는 것은 맞췄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자가 있고 이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은 여러 가지 논문 같은 것도 통과하고 이런 사람을 졸업이라 그러는 것이고, 이수라는 것은 이제 그것만 듣고 나서 그 학점이 인정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졸업한 사람이나 이수한 사람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위생이라는 것은 우리 책에 보게 되면 앞에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공중보건 들어가기 전에 부록처럼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국시원에서 쭉 누구누구 볼 수 있느냐 쉽게 생각하면 돼요. 공중보건을 한 학기 배웠다든지 식품위생을 하나 배웠다든지
환경위생을 배웠다든지 미생물을 배웠다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품이라든지 전공 같은 경우에 식품 전공이라든지 또는 조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중보건, 환경위생 뭐 이런 것들 한 과목씩 배우죠. 한 과목씩 배운 거를 보건계열 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건계열을 우리가 졸업했다. 그럼 이수화했겠지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점은행에서 요즘은 학점 인정, 학점은행, 학점문제 이런 거 들어봤지요. 학원 같은 데서도 몇 개를 들으면 우리가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격증을 따도 학점이 인정되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일명 학점 인정 법에 따라서 두 번째 줄 전문대학의 일명 수준 이상에서 다음 줄 보건위생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수한 사람, 취득한 사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호에 보세요. 외국 위생사예요? 위생시험사예요? 위생사예요. 위생사.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전문대학 이상이라는 건 전문대 2년제, 3년제, 4년제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보건계열을 우리가 이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점은행에서 우리가 학점은행이라는 관리법이라는 것은 쉽게 학원 같은 데서도 아무 학원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 같은 거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가 보건이나 위생에 관한 걸 이수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위생사를 따가지 온 사람도 위생사를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험 준비하잖아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 풀다 보게 되면 좀 틀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문제 풀다 보게 되면 전문대학이지만 보건계열이 아닌 사람은 1년 경력을 쌓으면 볼 수 있다. 이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이 말이에요. 어딜 보는 거냐 그러면 부칙 보세요. 부칙 보게 되면 5조가 있죠. 747페이지. 부칙이 2016년 2월 3일 날 개정돼 가지고 우리가 9월부터 시행되는 거에서 2조 보세요. 위생사 국가시험을 응시의 자격에 관한 특례가 있죠. 5년까지 이 법이 시행일로부터 5년. 그러니까 2016년 우리가 2월이니까 3, 4, 5, 6, 7, 8, 9. 그죠? 9월 4일부터 그러니까 5년까지 5년 기간 내에 종전에 위생사에 관한 법률 3조 1항 2호에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도 5년 동안 볼 수 있다. 이 소리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2016년이니까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는 누구도 볼 수 있는 거냐면 그 말이 이 748페이지에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전문대학 이상에서 기계과를 나왔어요. 기계과를 나왔으면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계열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생사법에선 지금 위생사법이 지금 부칙하는 거잖아. 이게 옛날엔 별도로 있었단 말이에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었는데 2016년 2월 2일 3일 날도 바뀌면서 이게 쉽게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흡수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사, 이용사, 그 미장원하고 막 이런 사람들 하는 건데 안 맞아 들어가요. 우리랑 지금 초창기라. 그리고 세탁소에 관한 법들인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끼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쑥쑥 끼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위생에 대해서 영업 이랬잖아요. 위생사가 무슨 영업을 하냐고. 그래서 안 맞아 들어가는 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전에 있던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명 기계과를 나왔으면 보건계열이 아니지요. 그럼 기계과를 나왔으면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보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소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로다가 일을 1년 이상 하게 되면 보건에 관한 경력을 딴 거예요.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보게 되면 누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아줌마들 찍찍 누르죠. 눌러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소독 왔어요 그러죠. 그럼 소독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위생사가 아니에요. 위생사는 기술자고 그럼 내가 만약에 우리가 보건계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과를 나왔다. 그럼 보건계열이 아니죠. 그랬을 때는 그 외 방역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방역회사에서 소독대를 들고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경력을 가지고 위생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명 거기 2조의 2호 내용이고 그 다음에 3호는 뭐였었냐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국가기관에서 식품이나 위생이나 아니면 환경보건, 위생 이런 데서 실험을 했다든지 또는 방역회사에서 보조 역할을 했다든지 그럼 3년 동안 했으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예요? 지금 2016년부터 일명 5년 동안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경력을 몇 년 쌓으면 된다고요? 3년.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서 몇 년? 1년. 이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 시험 문제가 지금 뭐가 되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내놓은 거잖아요. 그 위생사도 문제은행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이 지금은 없었지만 지금 부칙을 그래서 내가 부칙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럼 요 법은 그 밑에 있다시피 부칙 언제 기준인 거냐면 요거는 내가 이제 그걸 알려주러 갔던 거고요. 지금 여기 있던 법은 2017년 12월 22일 날 바뀐 거예요. 시행은 다르죠. 요거에 따라서 써놓은 거라고요. 알 수 있겠어요? 그럼 문제 풀다 보게 되면 전문대학도 전공 아니라도 몇 년간 근무 경력하면 1년 이 말이 그거고 고등학교 몇 년 3년 이것도 우리가 위생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럼 됐고 묶어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어딜 보는 것이냐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서 2항 보세요. 2형 국가시험은 몇 년에 한 번 봐요? 매년 1회예요. 중요 표시하고 매년 1회 매년 1회 이상이니까 한 번밖에 안 봐요. 한 번 본다고 1회 이상 그런 다음에 누가 실시한다고? 내가 모르면 다 뭐라 그랬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중요 표시하고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험 과목, 시험 합격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지금 뭐로 정한대요? 대통령령 그랬죠. 그럼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서 서술돼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에 있다, 시행규칙에 있다, 시행령에 있다. 그러면 옳은 시행령이 한 장 넘어가서 봐야 되겠지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불러주는 것을 나중에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써놓든지 아니면 따라오든지 시행령 6조 2에 있어요. 그럼 6조 2 이렇게 써놓으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요거 0이 6조 2에 있단 말이에요. 6조 2를 한번 열어보세요. 748페이지 6조 2가 있죠. 시행령. 그럼 첫날이니까 목적도 볼 거예요.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부터는 그 시행령에 관한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관한 목적 같은 것들은 시험에 안 나는 것들은 안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왜 만들었나 보자고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상황. 아까 이거죠. 법에서 설명 못하겠으니까 위임을 받아 이렇게 누구한테 위임한다는 거예요? 시행령에다 위임한다는 거죠. 위임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그럼 6조 2 보세요. 6조 2 보게 되면 위생사 국가시험 방법이 있죠. 1항 보면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줄 쳐놨으니까 그래도 치는 시험을 따라오라고 그래야 안 졸립다니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줄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그다 중요 표시하고 시험 일시 그러니까 언제 시험을 보고 시험 장소 어디서 보고 시험 과목 그 쭉 앞에서 우리가 OT 때 쭉 했던 시험 과목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가끔가다 시험에 나요. 그런데 그 과목을 틀린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거죠. 과목도 틀리면 되겠냐고. 시험 과목을 며칠 전에 공고해요? 90일 전에. 90일 전에 하는 거예요. 중요 표시해주고 90일 전에 공고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90일 전인데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법에서 거의 30 아니면 90이에요. 날짜가. 30, 90, 1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90 중요 표시해 두시고 다만 장소는 언제예요? 장소는 어디서 시험 볼 것인가는 30일 전이라는 거죠. 그럼 올해는 뭐가 2018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날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과 또 한번 봐야지 올라왔나. 국시원에 들어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90일 전에 그러니까 12월 아마 첫째 주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보기가 쉬워요. 근데 원래 그렇게 보기로 한 건데 국시원이 지 맘대로 막 그냥 원래 규정이 위생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때 보기가 쉬운데 90일 전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우리가 10월 9월 안에만 아니 9월 그러면 8월 이후에만 그러니까 8월 달이나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공지하면 된다는 거죠. 90일 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공지하는데 장소는 학생들이 쭉 접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을 배정해야 되죠.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볼 것인가 이 배정은 며칠 전까지만 하면 된대요. 90일이에요? 30일이에요? 90일은 몇 번 났었는데 30일은 안 났으니까 그 옆에 것도 또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장소는 며칠이에요? 한 달 전이죠. 30일 전 그것도 같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시험 실시과 그럼 시험 과목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인데 앞에서 OT에 다 했지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안 중요 표시해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다는 거죠. 필기시험 과목은 첫 번째 어떻게 돼요? 공중위생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그 다음에 위생건축, 위생관계 법령이라는 것도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맨 앞에 있던 거 이거잖아. 이거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 감염병 예방법,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먹는물 관리법, 폐기물, 그 다음에 하수도 여기에 대한 그 하위 법령이라는 것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따라간다는 거죠. 별표까지 다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걸 실제로 법제처에 가서 찾으면 이게 학교에서 몇천 페이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과목들이 1000몇 페이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은 머리 아파서 안 오는 하도 바뀌어서 안 써놓는데 학생들이 맨 첫 번에 내가 이걸 책 만들 때 안 했어요. 그다음에 법을 왜 수록 안 하냐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줄치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럼 보시자고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필기시험은 우리가 다 읊었죠? 그리고 공정위생관리법 19에서 그 하위법령이라는 것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된다는 거죠? 그 의미고 실기시험 보세요. 실기시험은 우리가 보게 되면 업무에 필요한 걸 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 같은 거, 소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3항 보세요. 필기시험은 이거 다 앞에서 했지요? 우리가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40점 이상 맞고 평균 60점이라는 건 여기선 100으로 봤을 때 퍼센트를 얘기한 거예요. 퍼센트 100%라는 건 점수만 100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첫 번째 우리가 총점이 40% 이상이라는 각 과목 우리가 총점이 40% 이상이라는 것은 과락 점수가 있다는 거죠. 공중위생도 우리가 60점 맞아야 되지만 과락이 일명 39점은 과락이 된다는 거죠. 최소한 몇 점 이상 맞으라는 거예요. 40점 이상 맞고 그 다음에 각 과목에 다 40점 미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39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평균 얼마가 된다고? 60점이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일명 60% 이상이라는 그거예요. 평균 5과목에서 평균 60점. 그 다음에 각 과목에 우리가 39점짜리가 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4점 맞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실기는 과락이 없이 전부 합쳐서 40문제 중에서 몇 점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60점. 이것이 60%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항 보세요. 사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전문적 지식, 중요시하고 전문적 지식 또는 위생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을 해요. 위촉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실시하는데 위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이제 이렇게 또 나게 돼요. 원래는 요것이 이런 말이었었거든요. 위생사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출제하는 사람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시험에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위생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위생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출제해서 거기 합격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위생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바뀌는 법 중이라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위생사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일반적인 지식이냐 전문적인 지식이냐 그럼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죠. 그러니까 중요 피쳐 두시고 그래서 학교마다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월 한 둘째 셋째 주가 이 16주니까 종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한 중순이면 15일이면 다 종강해요. 왜냐면 특강돼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들이 이제 국시원에 출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항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주 국가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 국가시험에 위탁. 쉽게 말하면 이것이 국시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렇게 쳐도 되고요. 국시원 쳐도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위탁한다는 거죠. 그러고 6항 보세요. 6항에 부정행위 됐을 때는 대통령 영역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인데 거기 앞에 걸 더 봐야 되는데 시행령이 계속가네. 부정행위가 그 뒤에 앞에 있었는데 그거까지 그냥 같이 보자고. 뒤에 보게 되면 부정행위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1호부터 5호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 두시고 미리 보자고요. 부정행위를 하면 안 돼요.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것이 되냐 그러면 1호부터 5호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 두시고 1호부터 5호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 두는데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시험 한 거지요. 누구한테 대신 보라 그러든지.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받거나.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거 다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나 안 봤어요. 들키면 이것을 수능 볼 때 다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정보통신을 이용을 해서 암호로 신호를 했다든지 또는 소통을 했다든지 사오는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럼 이제 우리가 봐봐서 알잖아요. 국가에서 보는 시험과 수능 볼 때 자리에 표가 쭉 있잖아요. 쭉 있단 말이에요.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앉았는데 보니까 이제 감독이 쭉 가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지를 엎어놓고 나가잖아요. 걷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감독이 이래 보니까 그날 이제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싸우고 왔던지 그랬는데 이 학생 번호에 거기 깨알같이 뭐가 써졌어. 이렇게 읽어보니까 위생사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컨닝이죠. 쉽게 말하면 누굴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해.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평상시 때는 안 늦게 오다가 지각하다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새벽같이 오죠. 왜 바닥에 쓰냐고. 학교에서 전쟁이야. 이거 지우고 또 이런 데도 페인트 칠하고 또 다음 학기에 또 쓰고
근데 간땡이가 뭐가 어떤 애는 여기다 써. 난 맨 처음 몰랐어.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다 알아. 그리고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떤 애는 볼펜 속에다 넣고, 어떤 애는 남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이 요 가디건을 감춘대. 그럼 남자 선생이 너 이거 좀 열어봐라. 이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여기다 갖다 가두고 그런대. 그리고 어떤 애는 언젠가 보니까 여기에다가, 그 한참 전이야, 시험지를 이제 쭉 하는데, 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국가고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이 내거든요. 포스트잇, 왜 카키색, 그러니까 진한 녹색 있잖아요. 그걸 입었는데 노란 포스트잇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들고 덜레덜레 오는 거야. 너 그거 뭐니? 그 걔가 나보다 더 놀라는 거야. 기절하는 거야. 지가 안 봤대. 안 봤는지 봤는지 난 모르고 너 그거 뭐 붙였냐고. 그러니까 컨닝페이퍼 붙인 거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저는 안 봤다 그러지만 컨닝한 걸로 간주하잖아요. 만약에 시험장 가서 그러면 가차없이 부정행위다 이 소리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합격이 예를 들어서 평균 60점, 아니 90을 맞았다 하더라도 가락 없이 90이라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몇 년간 시험을 못 보는 거냐? 이제 법에서 또 할 건데 2년간은 못 보는 거예요. 2년간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컨닝을 하고 싶더라도 뭐가 되냐 그러면 그런 증거를 없애고, 그 다음 하나 때문에 떨어질 것 같으면 보고 싶겠지요. 1년 또 끌어야 되니까. 그럴 때도 객게 맞았나 잘 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라고. 알 수 있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명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여기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밖에 본인 또는 다른 사람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같은 걸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항 보세요. 7항은 위생사 국가시험 실시 절차, 시험 방법, 시험 비용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해요. 여기에 관한 것이 시행령 10조의 3에 있죠. 10조의 3에 있는데 10조의 3은 거기 오른쪽에 있죠. 근데 위에를 법을 지금 시행령을 조금 보려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일단 시행령 10조의 3은 조금 이따 보자고. 다시 법으로 와보세요. 그럼 이제 아직 우리 다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행령 6조 1을 봤어요. 그럼 다시 법으로 와보세요. 그럼 법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를 쭉 얘기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시행령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법 6조 2에서 3항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 관한 거를 한국보건의료 국가시험에 위탁한다. 그래서 아까 미리 위탁을 받지요. 시행령 같이 봤잖아요. 봤다 이 소리죠. 요 위에 거를 보면서 미리 다 봤단 말이에요. 봤지요? 국시원에다 위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항 보세요. 사항에 보게 되면 지금 이것도 봤지요.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어떻게 된다고? 시험을 정지하고, 중요 표시하고 시험을 정지하고 합격을 무효로 한다는 거죠.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정지를 해요. 정지하는데 몇 년 정지냐? 5항 보세요. 5항 보게 되면 세 번째 줄에 몇 회를 응시를 못하게 한대요. 2회를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몇 번 못 보게 한다고? 2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어떤 게 부정행위인가 쭉 중요 표시했죠. 남의 걸 본다든지 남을 또 알려준다든지 수신호로 또는 폰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면 가차없이 뭐가 된다고? 부정행위다 이 소리죠. 그럼 합격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시험도 몇 년 동안 못 보는 거다, 2년 동안 못 보는 거다.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6항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기 줄친 거 세 번째 면허증을 발급하지요. 면허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합격을 했으면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 15일 안에 14일 안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또 없어진 거예요. 옛날엔 14 이런 게 있었는데 이따 볼 것이고. 그 다음에 7항 보세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1호부터 3호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 두세요. 그럼 이게 지금 1호부터 3호까지 하지만 다 똑같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에서 우리는 이제 안 하지만 여기 식품위생관리법에서 뭐가 되는 것이냐면 영양사나 또는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영양사는 우리 잘 안 나요. 왜 그러면 영양식품 그래서 영양사에 나기 때문에 조리사는 또 나요. 식품위생관리법에 영양사의 조건도 있고 조리사의 조건도 있거든요. 조리사는 나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나 또는 이런 데 똑같아요. 일단 정신질환자 못하는 거죠.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 못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위법한 사람 이런 것들이라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설명을 듣고 나면 법의 용어가 처음이라 어렵지 쉽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1호부터 3호까지인데 정신질환자 중요 표시하고 정신질환자인데 다만 전문의가 적합하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신질환자는 우리 공중보건학에서 배웠잖아요. 분열증 환자 이꼴 조현병이죠.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 조현병 이꼴 뭐가 돼요? 분열증 환자. 미친 사람 이러잖아요. 이 사람도 정신질환자지만 조울증,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또는 우울한 사람,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정신질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누구나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없다는 건 바보나 없지. 마냥 좋은 게 바보지. 생각이 있는데
동물도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안 걸리겠어요? 근데 아주 경미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조금 우리가 나쁜 것 같은 게 우울하다가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우울증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의사는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을 갖다 못 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봤을 때 정신질환이 있지만 이 위생사로서 충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조건이 붙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다 정신질환자 못 본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모든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2호는 마약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거기 마약은 이제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내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 전형사 할 때 양귀비 얘기했죠. 양귀비가 마약이란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양귀비 같은 것들에 이제 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이 마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양귀비도 진이 안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 아파트 한 제분가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들이 간땡이가 부었나? 왜 마약을 심었나 했더니 거기에는 마약 성분이 없는 양귀비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별로 이쁘지도 않대. 양귀비 이쁘다. 난 별로 빨간색을 싫어해서 그런지 나는 원래 동영상 찍냐고 붉은색을 하도 안 입으니까 그래서 이게 입는 거지. 난 원래 빨간색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마약을 한 번 하면 우리가 끊기가 어렵죠. 그래서 1년 하면 3년을 고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환각 증상이 빠지는 거죠. 사람을 인형으로 보고 인형을 사람으로 보고 혼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3호에 보세요. 2법. 2법이라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이죠.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감염병, 다음 줄, 검역법.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위생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배우는 법과 공중위생법에서 아니 공중위생학에서 검역대상 질환 했죠. 뭐 했어요? 콜레라, 패스트, 황열, 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검역대상 질환이라는 것은 검역법에서 나온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 육로 들어오고 나가고, 공항 들어오고 나가고, 바다 들어오고 나가고 이 질병 4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검역법이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공중위생관리법, 감염병 예방법, 식품위생관리법, 검역법, 그런 다음에 약사법, 의사법 이런 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자고. 여기에서 2번 공중위생관리법, 감염병, 그 다음에 다음 줄 검역 한 번씩 조금 똥을 쳐보면 되죠. 식품, 의료, 약사, 마약 여기 또 보건범죄단속법, 보건범죄단속은 나중에 할 건데 식품을 우리가 사기쳐서 조제해서 했다든지 또는 여러 조리할 때 사기를 쳤다 이런 것들이 보건단속법이에요. 약을 의사가 면허 없이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범죄단속법이에요. 여기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다음 줄 끝나지 않았거나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말이 계속 나올 건데 잘 보세요. 금고가 뭔지 모르겠죠? 징역은 알아요? 징역을 알죠? 콩밥 먹으러 갔네 이러잖아요. 징역살이랑 금고는 이런 차이예요. 징역은 갖다 가두죠. 가둔단 말이에요. 근데 금고도 가둬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을 가둘 때는 그냥 밥만 주겠어요? 그럼 노숙자 다 가져가고 밥만 먹게? 아니에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빠빠빠빵 막 이러면서 군인들 왜 기상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우리 시골에 군부대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그 군인들 막 노래 부르고 훈련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6시인가 몇 시에 기상을 하는 것 같아. 새벽같이 하는 것 같아. 기상시간 하듯이 이제 징역을 살 때는 노동을 시켜요. 노동을 시킨다고. 그래서 풀도 뽑고 예를 들어서 밭도 있으면 밭도 메고 이러면서 갖다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금고는 가두긴 가두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금고보다 더 엄격한 것이 징역이죠. 그러면 징역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고 이상형을 받은 사람은 내가 위생사 시험 볼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징역이면 더 못하는 거죠. 알수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다 이제 금고 이상 무슨 징역을 받은 사람은 여기는 먹는 물 관리법을 못하고 폐기물 어떠가지 쳐가는 거 못하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거. 하수도 못 쳐가고 이런 게 한다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이 우리가 어떤 그 용어만 틀리지 맥은 비슷해요. 그 나중에 일상생활에서 법이 상당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르면 뭐가 되냐 자기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 이거예요. 그래서 금고 이상이라는 건 그 뜻이고 그런 다음에 8항 보세요. 등록, 수수료, 면허증 이런 거는 뭐로 정한대요? 보건복지부령이죠. 따라서 보건복지부령이라는 것은 시행규칙에 있다 그랬죠. 시행규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행규칙은 몇 조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11조부터 11조의 사이에 있어요. 11조부터 11조의 사이에 있다. 그러면 정리해보자고요. 지금 법 6조의 2는 아까 내가 시행령 6조의 법 6조의 2와 관련된 것이 대통령령 6조 2를 조금 봤지요. 그러면 요것만 관여한 것이 아니고 여기와 관련된 것이 그러니까 법 6조 2와 관계된 것이 시행령 6조 2와 시행령 10조의 3도 관계 있어요.
10조 2, 3은 아까 볼라다 말했던 거잖아요. 10조 2, 3도 있고 시행규칙 11조부터 11조 2, 4까지도 관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아까 못 봤던 시행령도 보고 시행규칙도 볼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포스트잇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제 시행령 10조 2, 3을 보세요. 아까 6조 2는 봤고요. 749페이지 10조 2, 3 보게 되면 민간정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보게 되면 요즘 여기 학생들은 아직 학생이라 카드 이런 걸 만들어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웬만한 관공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다 읊으라 그러지 않지요. 이게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10조 2, 3 보게 되면 민감정보 및 고요식별 정보 처리가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요한 표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 국시원도 마찬가지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시원장은 이 뜻이죠. 다음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끝에 아니면 네 번째 끝에 건강에 관한 정보 중요한 표시 개인 건강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안 했지만 의사들이 우리 옆집 내가 의사인데 예를 들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에이즈 걸렸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제 에이즈 걸렸대요 이러고 돌아다니면 나는 의사의 그 본분에서 비밀누설죄로 나가 3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원래 남의 질병을 함부로 알려주는 게 아닌데 질병이 있나 없나 아까 말하면 우리가 왜 위생사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위생 정신질환자지요. 그럼 나중에 위생사를 보고 나면 건강진단서를 떼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정신질환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금고 이상 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첫 번째 건강에 관한 정보 중요 표시 다음 줄 주민등록번호 중요 표시 그다음 다 중요 지금 하는 거 다 중요 표시해 두세요. 외국인 등록번호 아까 외국 위생사는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랬었지요. 근데 위생 시험사는 못 봐요. 위생 시험사는 못 보고 위생사는 다시 시험을 보고 위생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민감 정보라는 게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이면 외국 위생사를 미국에서 따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걸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위생사 하고 싶다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럴 때 나는 외국인이라는 그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시원은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 뭐라고 해서 위생사 면허나 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를 보기 위해서 위생사 잘못해 취소 나갈 때 그 다음에 재면허 받을 때 청문할 때 이렇다 이 소리죠.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시행규칙 11조하고 11조 4에 있어요. 그런데 11조하고 11조 4가 750페이지 있죠. 750페이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첫날이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목적도 보는 거예요. 더 뒤로 가면 안 볼 거예요. 보세요. 목적은 이 규칙이라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이죠. 749페이지 보는 거예요.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쉽게 말하면 법에서 얘기한 것도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도 못하겠으면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엄마가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엄마한테 시키면 엄마가 하기 싫으면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시키죠. 그럼 위한테 언니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가 또 하기 싫으니까 동생한테 시키는 것이 똑같아요. 법에서 다 설명 못하겠으면 시행령이 다 못하겠으면 시행규칙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고 11조부터 거기 751페이지 11조의 4까지 같이 보고 쉴 테니까 보세요. 11조 보세요. 11조는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있죠. 그럼 부정행위는 첫 번째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다음과 같고죠. 아까 시행령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있죠. 비슷하게 1호부터 6호까지 문과 중요 붙여주시고 다른 수험자의 일명 뭐가 되냐 그러면 시험에 관해서 대화를 했어요. 떠들었다 이 소리죠. 항상 학교에서 떠들던 사람들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에 가서도 샌다 이런 말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라든지 또는 답안지를 교환하든지 3호는 그들 중간에 시험 문제 관련해서 물건을 휴대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시험지와 그러니까 유상 페이퍼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험장 내외자 바깥에 있는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도움을 받았다든지 그 다음 5에 미리 시험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 날지 알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6호는 수험번호를 바꿔치기 한 거죠. 다른 사람과 이런 것들이 다 부정행위 들어간다는 거죠. 11조 2 보세요. 면허증 재발급이 있죠. 면허증 발급 보세요. 첫 번째 1항 보게 되면 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제출을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 중요 표시하고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주려고 나한테 내라 서류 그랬죠. 그럼 어떤 서류냐 그러면 1호에 서류가 있는데 과목 보세요. 과목부터 라목까지 있죠. 과목에 보게 되면 보건, 위생에 관한 이수증
우리가 위생사를 보려고 그러면 보건계열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뜻일 때 위생, 공중위생을 이수했는지, 식품위생을 이수했는지, 환경위생을 이수했는지 이수증이 있죠. 근데 이제 졸업하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보게 되면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그럼 이제 우리가 학위로 할 거다. 보건계열이다. 대학원을 나왔다. 그럼 거기다 배운단 말이야. 이거를 알 거. 그 다음에 다목은 외국위생사면 외국위생사 면허증.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목에 보세요. 라목은 일부 개정 법령을 부칙 5조. 아까 미리 봤죠. 일부 개정 법률 부칙 5조. 아까 5조에 봤잖아요. 5조.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에 합격한 사람. 위생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고등학교는 몇 년 경력? 3년 경력. 보건계열에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보건계열이 아닌 전문대학 이상에서 몇 년? 1년. 이 경력증명을 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 전에 했던 사람들이 이제 경력을 쌓았으면 그렇지 지금 경력 없이는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으로 볼 사람은 얼른 빨리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호에 보세요. 법 6조 2항에서 다음 줄 보세요. 그 네 번째 줄에 전문의 진단서. 이게 정신질환자죠.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 이 진단서를 하라는 거죠. 내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호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우리가 의사진단서. 이거는 마약 중독자죠. 그 6조 2의 7항 2호라는 게 마약 중독자잖아요. 거기다 써놓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2호는 전문의 진단서라는 게 6조 2의 7호 1호라는 것은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3호는 6조 2의 7항 2호. 이거는 마약 중독자. 이거죠. 나는 이제 안 읽지만 읽어보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써놓으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3호에 보게 되면 거기 마약 중독자이겠죠. 4호는 보세요. 가로 3.5cm. 옛날에는 3cm. 그 다음 가로 3cm, 세로 4cm. 그런데 0.5씩 늘어졌어요. 커졌어요. 아마 커져야지 더 정확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작년에는 3.5 아니 3.0, 4.0 그랬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3.5, 4.5 이렇게 된 거. 밑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출하라는 거죠. 그 다음 2항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요 표시 면허증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포함해서 면허증에 쭉 기록을 해요. 기록하고 이거에 면허 신청자에 대해서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럼 처음에 합격한 사람들은 신규면허를 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있는 거냐 그러면 1호부터 6호까지 내가 30년을 위생사 가르쳤어도 이게 한 번도 안 나더니 2010년에 이게 났어요. 낼 게 없으니까. 첫 번째 면허 번호, 면허 연월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 연월일, 취소 연월일, 재교부 연월일, 그 다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이런데 면허 종별은 있다 없다? 없다. 아닌 것도 써놔보세요. 면허 종별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면허 종별 없지요. 그 다음에 11조 3 보세요. 면허증 재발급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이냐 1항에 면허를 잃어버렸을 때 중요 표시 못 쓰게 됐을 때 면허를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다음 각호에 서류를 첨부해서 다음 각호가 1호부터 3호까지죠. 이걸 첨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해요. 그러면 재면허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것이고 신규 면허도 누가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재면허는 언제 주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못 쓰게 됐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이거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번호가 바뀌었을 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럼 지금 재면허 받는 것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됐거나 낡아서 못 쓰게 됐거나 이럴 때죠. 그러면 이때 서류가 첨부가 면허증 원본 그리고 다음 각호를 첨부하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뭐 분실 사유, 그 다음에 최근 6개월에 찍은 그 사진 이런 것들이죠. 2항 보세요. 2항은 잃어버렸다가 면허증을 찾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반납하라는 것은 그럼 반납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관없어요. 우리가 카드 분실하면 우리가 정지 신고하거나 취소하지요. 그럼 찾았다고 해서 카드 회사에 돌려주진 않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11조에 4 보세요. 위생사 면허 등에 대한 수수료가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위생사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로 구분해요. 첫 번째 1호는 면허증 발급할 때 우리가 뭐라는 거냐 그러면 면허증 발급할 때는 면제가 되죠. 그런데 2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재교부 받을 때는 얼마? 2,000원이 들어가죠. 2,000원. 그런 다음에 3호에 보게 되면 증명서는 500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우표딱지 붙이는 거죠. 우표딱지 붙이는 거예요. 실제 위생사를 보려고 그러면 작년에 98,000원 전용료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올라서 10만 원 넘을걸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표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다 이 소리지. 요것만 써놓으면 되겠냐고. 전역료 10만 원 이렇게 써놔야지. 해마다 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작년에 98,000원이었으니까 2018년에 아마 10만 원 넘을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법 6조 2와 시행령 6조 2, 그 다음에 시행 영 10조 2, 3, 그런 다음에 시행규칙 법과 관련된 걸 쭉 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라고.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법 어디로 오는 것이냐 그러면 법 6조 2 하나 끝냈으니까 747페이지 7조 2를 보고, 아니 7조 2를 보는 것이 아니고 7조 2는 10분 쉬었다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